이번 달 안으로 카이스트 오송 캠퍼스 설립에 대한 정부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예산 규모가 큰 사업이라 낙관할 수 없는 만큼 충청북도는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천의 한 대학이 전국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꿈 실현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꿈을 향해 노력하는 학생들 중 올해는 14명이 주인공으로 선정됐습니다. 요즘 농촌에선 쌀 소비 부진으로 시름이 깊습니다. 쌀 소비 촉진을 위해 기업과 농협이 손을 맞잡고 지역의 쌀을 구매해 어려운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운동을 펼쳤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최초로 팝 드론 배틀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를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4차 산업을 접목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카이스트의 오송 캠퍼스 설립을 위한 첫 관문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번 달 안으로 정부의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충청북도도 행정 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만약 사업 선정에 실패하더라도 다음 달에 구체적 사업 계획을 보완해 재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충북 지역 민생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송 K바이오스케어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K바이오스케어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약 2조 1천억 원의 부가가치와 약 2만 9천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K바이오스케어는 연구단지와 상업시설, 병원, 공원 등이 어우러진 캠퍼스 타운으로 이 중심에는 카이스트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가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카이스트 캠퍼스 조성에 예비타당성 조사 포함 여부에 대한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지사가 지난 4일 대통령실을 방문해 정부의 지원을 재차 건의했고 이번 주에도 과학기술부와 카이스트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송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가장 관건은 역시 재정 부담입니다. 2조 원대 국책 사업으로 정부도 예산 부담을 느끼는 가운데 이를 상쇄하기 위해 충북도는 6천억 원대 안팎으로 예상되는 부지 매입이라는 카드를 제시했습니다. 정부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전체 K바이오스케어 사업도 3단계로 나눠 제한하는 등 카이스트 캠퍼스의 우선 유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에서 나오는 그런 성과물을 바탕으로 창업하는 게 되게 높습니다. 되게 높고 그다음에 창업 생존율 자체도 타 대학 대비 되게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많이 있을 거다. 카이스트만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예타 대상에 선정된다면 사업 적정성 평가를 KDI가 아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진행하는 등 사업 추진에는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사례가 극히 드뭅니다. 최근 과기부에서 학과별 유치계획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 내용의 보완을 요구한 점 등도 낙관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번 달 안으로 정부의 발표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충북도는 만약 이번에 포함이 안 되더라도 다음 달에 3분기 예타를 재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윤석열 대통령과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충남도청에서 열렸습니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과 지방협력 방안과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등을 주제로 열린 회의에서 김영환 지사는 충북형 K유학생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규제 완화를 건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우수 유학생에 대해서는 재정 심사를 면제해줘야 한다며 제조업의 취업 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취업 가능 한국어 능력 기준을 기존 4급에서 3급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제천의 한 대학이 전국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꿈 실현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직접 위원회를 만들어 장학생을 선발하고 장학금은 총장이 사재로 지원하는 건데요. 별난 장학금 수여식 현장을 이윤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신나는 음악에 맞춰 창공을 나르는 역동적인 영상이 펼쳐집니다. 드론 전문가가 꾸민 고3 학생이 드론으로 직접 촬영하고 편집한 영상입니다. 저를 위한 꿈을 위해서 제작을 해보고 저는 그 촬영본으로 열심히 편집해보고서 저의 유튜브 채널에 한번 업로드해보는 게 저의 목적이에요. 고등학생들이 학업에만 매진해야 한다는 선입견을 깨고
다양한 꿈을 향해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들을 위해 제천 세명대학교가 꿈 실현 장학금을 마련했습니다. 전국 150개 고등학교에서 328명의 학생들이 신청해 14명이 꿈 실현 장학금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패션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뮤지컬 배우, 영화 감독 등 꿈들도 다양합니다. 너무 신나요. 왜냐면 제가 돈을 벌 기회가 많이 없는 상태에서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았어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니까 제 꿈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 같고 좀 더 용기 있고 도전적으로 3명대 학생들로 구성된 밀어주는 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 기준을 만들고 심사와 선발까지 도맡았습니다. 직접 손으로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자료도 다 확인하고 이렇게 저희에게 인상이 깊었던 친구들을 뽑았던 거라서 저 나름대로 되게 이 활동이 너무 뿌듯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별난 꿈 실현 장학금이 수여된 건 벌써 3년째. 해마다 2천만 원 규모의 장학금은 대학 총장이 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본인만의 꿈과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정진해 나가는 학생들에게 우리 대학 기관이 대학교가 또 교육기관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이런 학생들을 서포트해 주는 것이 아주 큰 가치가 있는 일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고교생들의 다양한 꿈을 응원하는 꿈 실현 장학금이 꿈을 현실로 만드는 희망의 날개가 되고 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너무 익숙해서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쌀이죠. 요즘 농촌에선 쌀 소비 부진으로 쌀값이 너무 떨어져 시름이 깊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 쌀 소비도 촉진하고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도 돕기 위한 쌀 나눔 전달식이 열려 의미를 더했습니다. 최현석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쌀 80kg 가격은 18만 원대로 지난해보다 8%나 떨어졌습니다. 돈의 벼 재배 면적은 해마다 줄고 있는데 소비가 부진한 탓입니다. 이런 이유로 충북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쌀 재고는 현재 26,100여 톤에 이릅니다.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지역 경제인들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쌀 소비가 줄어 쌀값이 하락하는 현실에 지역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수천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충북농협은 후원된 기금으로 지역 쌀을 사서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는 지역 아동센터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서 기업과 농협이 함께하는 쌀 소비 확대 운동에 아마 좋은 모범이 될 수 있는. 이번에 기탁하는 지역 쌀은 5,000kg, 쌀과자 150박스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지역 기업의 후원으로 쌀 소비도 촉진하고 어려운 아이들도 돕는 일석이조의 나눔입니다. 농민들도 도와주면서 또 우리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일거양득의 봉사가 아닌가 하고. 경기 침체로 후원이 뜸해진 지역아동센터는 누구보다 반깁니다. 이번에 농협에서 그리고 기업에서 후원해 주신 것들이 아이들한테 또 센터에 소중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충북농협과 지역 경제단체는 상생과 나눔의 쌀 전달을 계속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CJB 최연석입니다. 이제 라면이나 핫바만 사 먹는 고속도로 휴게소는 옛말이 됐습니다. 기존 휴게소의 이미지를 깨고 고속도로 휴게소가 다양한 첨단 문화체험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전국 최초로 음성 휴게소에서 팝드론 배틀 대회가 개최되는가 하면 각종 가상현실 체험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육면체의 링 안에 2명의 선수가 입장했습니다. 겨루는 도구는 다름 아닌 드론. 9개의 터치판을 정해진 시간에 더 많이 획득한 사람이 승리하는 팝드론 경기입니다. 신개념 빙고 게임, 드론 빙고 게임이고요. 이기는 방식은 블루팀이든 레드팀이든 일정한 시간 동안 스팟을 많이 찍은 팀 또는 빙고를 만들어서 이기는 게임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최초로 팝드론 배틀 대회를 음성 휴게소에서 개최했습니다.
미래형 레저 스포츠 중 하나로 전국에서 드론 자격증을 갖춘 32명의 참가자가 몰려들었습니다. 일반 레이싱 드론 대회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이나 그러니까 성인분들은 쉽게 참가하기가 힘든데 이런 거는 지금 하고 있는 팝드론 대회는 누구든지 참가를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드론을 이용한 인형 뽑기와 장애물 서킷 등 다양한 체험거리도 마련됐는데 국내 드론 레저 산업의 경쟁력이 높다는 평가입니다. 드론 축구라든가 팝드론이라든가 그다음에 드론 이렇게 실내 낚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해외 사례를 봤을 때는 국내 산업이 해외보다는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를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4차 산업을 접목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드론이라든지 UAM, VR 등 이러한 첨단 기술을 활용한 체험 시설들을 많이 확충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으로 전국 휴게소 최초로 드론을 활용한 순찰 시스템이 음성 휴게소에 들어서는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시도가 휴게소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충북대병원 교수진이 내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갑니다. 충북대학교병원 의과대학 교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환자를 제외하고 외래 진료나 일반 수술, 시술 등은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달 온라인 투표를 통해 134명 중 84명, 62.7%의 교수가 휴진에 찬성했다고 밝혔지만 병원 측은 현 의료 상황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0만 명이 다녀가면서 대전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한 대전 영시축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축제 기간이 지난해보다 이틀 늘어난 가운데 더 강력한 재미와 한층 업그레이드된 콘텐츠로 방문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TJB 조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여름 14년 만에 부활해 일주일 동안 110만 명이 다녀간 대전 영시축제. 올해는 축제 기간을 이틀 늘려 다음 달 9일부터 17일까지 9일 동안 중앙로 1원 대전역에서 옛 충남도청까지 1km 구간과 인근 원도심 상권에서 펼쳐집니다. 증기기 원차가 설치된 과거존에선 1905년 대전역이 생기면서 성장한 개척자들의 도시 대전을 만나고 현재 존에서는 수소 트램과 함께 인류 경제도시 대전을 주제로 다채로운 공연들이 펼쳐집니다. 대전세 발사체를 주제로 한 미래존에선 꿈돌이 가족인 꿈씨 패밀리가 총출동해 우주특별시 대전의 미래를 미리 만나봅니다. 올해는 개막 당일 블랙이글스 에어쇼를 시작으로 대학생과 시니어 모델 150여 명이 펼치는 패션쇼 퍼레이드, 시민 300여 명의 광복절 퍼포먼스 등 매일 색다른 대규모 퍼레이드가 선보입니다. 옛 충남도청사는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패밀리 테마파크로 조성돼 축제 일주일 전인 다음 달 3일부터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인근 갤러리에선 지역 예술인들의 전시와 공연이 펼쳐집니다. 대전 시민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이 축제를 5년 안에 아시아 최고의 축제로 또 세계 3대 축제 반열에 올릴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경제 활성화를 위해 먹거리존은 지난해 4곳에서 6곳으로 참여 점포는 80개에서 120개로 확대됐습니다. 안전한 축제를 위해 행사장 안팎에서 교통통제와 축제 안내, 환경 정비 등의 임무를 수행할 자원봉사자 1,600여 명도 발대식을 갖고 영시축제의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영시축제가 교통통제가 돼서 진행되기 때문에 바뀐 버스 노선이나 또 임시 승강장 위치를 시민들에게 안내해줘서 시민들이 조금 더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좀 더 편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기 걸그룹 스테이시를 비롯해 헤이즈와 화사, SG워너비 등 유명 가수들의 공연과 더불어 7개 자매 우호도시 문화예술단 공연과 외국인 길거리 노래방 등 세계인이 함께하는 글로벌 축제로서 면보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영동군에 이어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옥천군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정부가 집계한 옥천군의 집중호우 피해액은 103억여 원입니다.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복구비의 70.4%를 국비로 지원받으며 피해 주민은 지방세가 감면되거나 유예되고 건강보험료나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주시는 내년 9월 역대 최장인 60일간 열리는 청주공예 비엔날레의 밑그림을 공개했습니다. 대회 조직위는 2025 청주공예 비엔날레 주제로 의식주를 뜻하는 옷과 밥, 집을 짓는 세상 짓기를 확정하고 공예를 만나는 대회로 준비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대회 예술감독을 연임한 강재영 감독은 장애와 비장애 구분 없는 모든 존재를 위한 공예와 함께 프로와 아마추어 등이 협업을 하는 공동체와 함께하는 공예 등을 지난 대회와의 차별점으로 꼽았습니다. 올해 20회를 맞이하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역대 처음으로 홍보대사 없이 치러질 전망입니다. 제천시는 홍보대사의 효과가 미미하고 선정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 올해 영화제 홍보대사를 위촉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역대 홍보대사로는 배우 공효진, 한채영, 진구, 한지민 등이 있었으며 홍보대사 없이 영화제가 치러지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천시가 철거 위기에 놓인 청풍호 수상 비행장의 민간 사업자 유치를 재추진합니다. 제천시는 청풍호 수상 비행장 활성화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 사업자에 대해 다음 달 20일까지 사업 제안서를 받아 8월 중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 40억 원을 들여 제천 청풍호에 조성한 수상 비행장은 수차례 사업자가 바뀌면서 파행이 지속되었습니다. 단독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음주 사고를 낸 뒤 차량을 버리고 현장을 이탈한 40대 남성이 하루 만에 인근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전 10시 30분쯤 아내로부터 실종 신고가 접수됐고 소방당국은 수색에 나서 오늘 오후 2시 50분쯤 괴산군 사리면 용정 저수지에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습니다. A씨가 저수지 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확인한 경찰은 저수지에 빠지게 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과 주민들의 식사 자리를 만든 뒤 지지 발언을 하고 식사비까지 결제한 지역 이장 A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청주시 낭성면의 한 식당에서 주민 40여 명이 모인 오찬 자리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누굴 뽑아야 하겠느냐 등의 지지성 발언을 하고 식사비를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전국을 돌며 대출금 현금 상환을 조건으로 저리로 대출을 바꿔주겠다고 속이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에 가까운 현금을 가로챈 3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한 달가량 청주를 포함해 전국을 돌며 피해자 7명으로부터 9,200만 원의 현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 구직을 통해 채용된 A씨는 일당 10만 원씩 받으며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수거책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헬스장에서 1:1 퍼스널 트레이닝 수업 일지를 조작해 대표에게 수업료를 받아 챙긴 여성 트레이너 27살 A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5개월간 청주의 한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일하면서 실제로는 수업을 하지 않았지만 한 것처럼 회원들의 일지를 108회에 걸쳐 위조 서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헬스장 대표에게 110여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으며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푹푹 찌는 더운 날들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폭염에 무방비로 방치되는 취약계층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